2008년 2월 10일, 우리는 이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 승리문이 화마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뒤에 온 사람들도 모르겠어. 분통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분통을 다 터뜨리는 거야. 전 세계 문화가 전문가들에게도 이번 화재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Non, c'était une très mauvaise nouvelle quand on a entendu parce que c'était vraiment un monument très important et donc on a 민족의 혼이 담긴 숭례문. 숭례문은 국보 1호의 지위를 잃지 않은 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숭례문 거기에 2008년 광복절 숭례문의 복구 현장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숭례문에 불이 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복구 현장은 주말 6차례만 공개하되 회당 관람 인원도 3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시민들은 600년을 지켜온 숭례문이 아름답고 늠름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뚝 서길 기원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이렇게 화재가 나서 일단 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대로 복구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복구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모습도 더 기대돼요. 모든 문화재의 복원이 그렇듯이 숭례문의 복구도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역사적인 작업입니다. 철저한 고증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원형 복원만이 상처 치유와 함께 대참화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문화재 복원은 무엇일까요? 이제 문화재 복원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서 문화재 복원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백제 말에 세워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국보 11호인 이 석탑의 보수공사는 전라북도가 1998년에 정부로부터 첫 예산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석탑을 해체할 전문 지식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왕좌왕하던 전라북도는 결국 국보 석탑의 해체 작업을 포기합니다. 2001년 10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전라북도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서야 첫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장차 보수정비된 석탑이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으로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빌면서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꿰은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사업기간 10년에 사업비 80억 원이었지만 10년 동안 석탑의 보수는커녕 해체 작업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기간은 10년에서 17년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해체하는 것이 상당히 교란되어 있어서 상부에서 과연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에 제대로 된 문화재 전문 인력만 있었더라도 사업 기간과 예산의 낭비가 줄지 않았을까요? 회계상의 문제랄지 운영상의 문제랄지 잘못되는 부분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개혁할 부분은 저희가 과감히 개혁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곳은 파리의 에펠탑 맞은편에 위치한 에콜드 샤이오입니다.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건축물 문화재 보건학교입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배우는 곳입니다. 해마다 50명씩을 뽑아 문화재의 보수 복원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데 전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합니다.
L'école jouit d'une très bonne réputation en France et à l'étranger. Elle est un petit peu particulière parce que c'est une école qui est professionnalisante. Les enseignants sont des grands professionnels du domaine de la restauration. Il y a une histoire qui se continue. Enfin, les choses...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전문 건축가를 뜻하는 ACMH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1893년부터 자격 시험을 통해 문화재 전문 건축가인 ACMH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이 전문 건축가가 된 뒤 지방에 파견되는 게 이채롭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문화재의 복원 작업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 때문입니다. Spécialisation patrimoine qui s'occupe plus de la dimension patrimoniale, si vous voulez, de l'architecture, et il y a une formation plus spécifique à l'urbanisme. 이곳은 프랑스 남부지방인 아를르입니다. 800억 원을 들여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라 전문 건축가가 없을 것 같지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콩쿠르 시험을 통과한 ACMH를 지방에 파견해주기 때문입니다. Au début de cette année, on était dans un dispositif où l'architecte des monuments historiques était désigné par l'État et de fait imposé par l'État. Donc nous avons fait la première étude globale donc, qui a permis de définir le programme de travaux et d'estimer donc l'enveloppe nécessaire. 100명 안팎의 ACMH가 지역별로 모든 문화재의 보수 복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Le rôle d'un architecte en chef des monuments historiques, c'est de restaurer les monuments historiques classés. Ce sont les monuments les plus prestigieux en France. 샤이오 학교 학생들이 시리아와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문화재 복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이 과정은 아틀리에라고 합니다. 아틀리에는 샤이오 학교의 2년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 교육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재가 어떻게 복원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Donc c'est une excellente façon de confronter la pédagogie, les techniques et les modalités d'enseignement et d'intervention sur le patrimoine. Et c'est donc un double enrichissement pour nos élèves et pour les élèves et les professeurs, bien sûr, des pays concernés. 박나래 씨는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샤이오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졸업 후 프랑스 최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래 씨 역시 한국에 없는 아틀리에 과정이 최고의 복원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큰 몫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프랑스에서 복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틀리에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배웠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인도를 갔었죠. 외국에 가서, 그러니까 그곳의 그런 상황을 이제 프랑스 시스템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아틀리에라는 과정을 통해 최고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런 전문가들을 지역에 파견해 지역의 문화재가 허술하게 복원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불에 탄 숭례문의 잔해가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잔해는 서울 수색동의 한 폐기물 운반업체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한 군데 가는 건데 반대. 조금이라도 소복하기 싫었더라고요. 이곳에서 숭례문의 일부였던 기와장들이 건축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잘게 부서졌습니다. 숭례문 보수 과정에서 소중한 연구 자료로 쓰여야 할 잔해가 쓰레기처럼 다뤄진 것입니다. 문화재 처리가 너무 성급했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재들이 화재나 이렇게
그 어떤 재난에 의해서 그 망가지고 훼손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치우는 게 다였어요. 낙산사 화재 같은 경우 10일 만에 깨끗하게 다 치웠죠.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렇게 함부로 치우면 안 된다. 좀 제발 연구 좀 하자. 불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여론이 나빠지다 문화재청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 장소를 정해 훼손 부재 가운데 전시와 학술연구로 활용될 부재는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곳은 법륜사로 알려진 일본의 호린지입니다. 1944년 전안의 3층 탑이 낭매를 맞으면서 탑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호린지는 60년이 넘게 불에 탄 부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부재로부터 연구를 하고 문화재를 소홀히 다룬 자신들을 스스로 채찍질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아픈 과거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교훈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ですから、やはりオリジナルものをできるだけ残すということと、おそらくその焼けたことによる、いろんな問題点を、研究する材料としても両方との意味で残したんだと思いますね。で、それは法隆寺の中に、倉庫を作って、そして建物を元の形に組んで残してますから。 옛 익산 금마성당에는 미륵사지의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돌들은 1920년을 전후해 미륵사지에서 외부로 무단 반출됐습니다. 1975년에 발간된 마한백제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미륵사지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부재는 100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재가 미륵사지의 보수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출된 부재가 미륵사지의 동탑이냐 서탑이냐를 놓고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륵사지에서 반출된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재산인 이 부재를 복원 과정에서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부재를 찾아내고 모으는 작업은 잃어버린 역사의 파편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이런 부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국가의 물건이고 그것이 현재 사유재산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지 않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국유입니다. 그러나 10년간의 보수 복원 작업에도 미륵사지에서 반출된 옛 부재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부재가 제때 회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뒤늦게 전라북도와 함께 반출된 부재의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진작 시작됐어야 할 작업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옛 부재를 찾으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문화재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입니다. 1945년에 창설된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위험에 빠진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미륵사지 석탑의 사례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반출된 부재를 꼭 찾아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Mais je suis d'accord avec vous, c'est-à-dire il faut garantir l'authenticité, spécialement d'une statue. 복원 공사 중인 성문에서 때를 벗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축물에 뿌려진 것은
유리가루가 포함된 공기입니다. 오랜 기간의 복원 작업을 통해 화학 제품보다는 유리가루를 섞은 공기로 건물의 때를 벗기는 게 낫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건물의 때를 100% 제거하지 않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모든 때가 제거되면 건물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Bisogna sapersi fermare prima della superficie completamente pulita, bisogna lasciare un poco di patina che protegge il mattone. Se con questo intervento noi rimuovessimo la patina, la superficie rimarrebbe esposta, più delicata e il mattone potrebbe rovinarsi più facilmente. 잘게 으깬 종이를 때가 낀 건물에 바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은 채 때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0개가 넘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반면 한국은 건물을 복원하기 전에 다양한 실험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실험은 생략하고 복원을 맡은 업체가 무슨 기술을 가졌느냐에 따라 업체의 기술로만 복원을 진행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La crosta nera di sporco che si è depositata sul mattone e che con gli impacchi che di solito si fanno con acqua, carbonato di ammonio o altri prodotti potrebbero richiedere più tempo. Quindi abbiamo fatto degli esperimenti per decidere qual è il modo di lavorare più efficace, più veloce, ma nello stesso tempo che consenta di calibrare la potenza dell'intervento per evitare. 이런 열정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재의 때를 벗기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샹티성은 프랑스 파리에서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 로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성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자신이 사는 베르사유 궁에 축소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름답다던 샹티성도 1780년 프랑스 혁명 때 모두 불에 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세기에 복원된 것입니다. 19세기 건물 복원에 성공한 샹티성은 지난해부터 초가집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초가집은 노르망디 전통집입니다. 안은 화려하지만 겉은 초라한 게 특징입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250년 전에 만든 설계도가 그대로 보관된 덕분에 100% 원형 복원이 가능합니다. Oui, c'est un principe de restauration que nous avons décidé après discussion avec le ministère de la Culture, les services des monuments historiques, les services de la DRAC, les services régionaux, où nous avons décidé de revenir à un état 18e siècle. 복원 현장에서 헝가리에서 수입했다는 갈대가 눈에 띕니다. 지붕을 만드는 이 갈대는 프랑스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의 갈대가 크기와 색깔 면에서 옛것에 더 가깝다는 고증이 나오자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수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복원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Alors, nous avons choisi pour ce projet de restauration des chaumes qui viennent de Hongrie, puisque c'est la teinte et la taille de chaume qui correspond à l'état, à l'aspect que nous voulions donner. 프랑스의 한 문화재 복원자료 연구소입니다. 에리아렘이라는 이 연구소는 복원에 필요한 건축 문화재의 재료들을 검사하고 분석합니다. 어떻게 문화재를 복원할지 연구하고 진단하는 곳입니다. 손상된 문화재에 틈새를 바르는 이 몰타르도 모두 에리아렘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몰타르는 시멘트와 모래, 물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몰타르는 기존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LERM 연구소는 문화재를 복원할 때마다 매번 몰타르를 따로 만듭니다. 문화재를 만든 시기와 훼손 정도가 천차만별인 만큼 어떤 문화재냐에 따라 몰타르도 달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화재 복원에 대한 열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Si on changeait complètement la formulation du mortier sans tenir compte des matériaux d'origine, on génère d'expérience, parce qu'on travaille aussi, le LERM travaille beaucoup dans le domaine de l'expertise et du diagnostic suite à des réparations ou des restaurations qui ne sont pas faites dans cet esprit-là. On peut avoir des incompatibilités physico-chimiques entre les matériaux de remplacement et le matériau en place, ce qui fait qu'on peut générer plus de...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문화재 성분 조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이제 현대와 로마 시대의 복원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n apprend beaucoup quand même des techniques anciennes, parce qu'il y a des mortiers d'époque romaine qui sont dans un état de conservation quasi parfait. Donc nos techniques de laboratoire permettent de reconstituer ces formulations-là, donc c'est intéressant de les connaître et de s'en servir, mais c'est pas pour ça qu'on travaille pas avec des matériaux modernes. L'idée étant de s'inspirer de ces recettes, c'est-à-dire qu'on profite à la fois de la modernité et de la technologie scientifique. 오늘날 문화재 보수 복원 과정에서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열정입니다. Un professionnalisme ne peut pas se faire s'il n'y a pas aussi l'envie de faire et le plaisir. 문화재 복원은 정부의 몫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에 민간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화재 복원에서 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읍에 위치한 사적 제301호 정림사지입니다. 백제사찰 유적으로 사역 내에는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보물 제108호인 석불 좌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부여구는 오는 2010년까지 이 정림사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굴조사와 학술 고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증이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기단부터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2010년에 이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증 작업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130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부여군이 정부의 예산을 신청하면 대부분 절반밖에 배정받지 못합니다. 2010년까지 복원 작업을 마칠 예정이지만 이렇게 예산 확보가 더디면 제때 사업이 마무리되기 힘듭니다. 고증 작업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에서 지원이 되면은 아마 추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아직까지 현재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모든 보수 복원 예산을 정부에만 기대는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업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그런 후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원 사업들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볼로냐시의 북문입니다. 볼로냐에는 9개의 성문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복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수막 한편에 볼로냐 뱅크라는 글씨가 눈에 띕니다. 기업이 문화재의 복원을 지원하는 메세나입니다. 볼로냐 은행은 이 성문 복원에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Tutte assieme, cioè di riuscire ad avere l'autorizzazione anche dalla sovrintendenza ai beni artistici di Bologna per poterle ristrutturare tutte assieme. E questo ha dato una grande visibilità all'operazione, ha dato una grande visibilità anche ovviamente alla banca che ha finanziato il progetto. 포르티코라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현장에서도 메세나 형식으로 돈을 낸 기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재의 복원을 지원하는 기업의 메세나가 활발합니다. 2003년 이탈리아의 전국 은행들이 지원한 메세나 금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1,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의 지원금 때문에 254곳에 이르는 이탈리아 문화재의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2003년부터 17년 동안 복원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기업의 메세나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궁전 앞에 방문객을 위한 안내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내소는 프랑스 주차장 기업으로 유명한 뱅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뱅시가 베르사유 궁의 복원에 후원하는 금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Je dirais qu'il y a une complémentarité entre les crédits de l'État et le mécénat. Les crédits de l'État font les grandes infrastructures, les travaux de restauration lourde, façades, toitures, installations techniques. Et puis les mécènes nous aident sur ce qui se voit, les décors.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걸까요? 베르사유 궁전 측은 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뱅시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세계 최고의 궁전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만찬 초대권과 뱅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베르사유를 둘러볼 수 있는 무료 초대권이 돌아갑니다. 기업은 세계 최고의 궁전의 복원을 돕는다는 홍보 효과 말고도 또 다른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프랑스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들까지도 머나먼 프랑스 땅에서 메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Oui, parfaitement. Nous avons eu des mécènes japonais, comme par exemple la société Nikkei, ou Hankyu.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2002년부터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Di per sé, naturalmente al di là del suo risultato, era molto significativo, simbolico, perché è un gesto di solidarietà tra cittadini che partecipano a un'impresa insieme, che riescono tutti insieme a fare qualcosa che da soli non avrebbero potuto fare. 포르티코는 이탈리아 건물 앞에 세워진 커다란 기둥과 기둥 밑에 바닥을 일컫습니다. 1100년 전에 세워진 이 문화재도 시간의 흐름 속에 복원 작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볼로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적지 않은 복원 비용을 냈습니다. Noi alla prima riunione non pensavamo di avere tante persone che erano disponibili, che poi hanno aderito e sottoscritto questo rapporto che poi si estenderà nel tempo. Oggi siamo appena partiti e quindi le prime esperienze, diciamo, poi ci insegneranno ancora a fare meglio.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볼로냐시는 세금 감면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릿세나 광고물 부착의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Il comune una volta chiede ancora una tassa sulla pubblicità. Se un cittadino la pubblicità la fa su un cantiere dove c'è il restauro dei portici, il comune non chiede più il contributo della tassa della pubblicità. 유네스코도 볼로냐시의 이런 문화재 복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마다 부족한 예산으로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며 문화재 복원에 참여하는 과정이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포르티코는 지금 세계 문화유산의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I portici di Bologna sono stati inseriti su proposta del comune all'interno di una lista che si chiama propositiva, all'interno della quale verranno poi scelti quei beni che entreranno a fare parte del patrimonio mondiale dell'UNESCO. Il fatto di essere inseriti in questa lista è
일본은 올해 초 고향세라는 독특한 세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고향을 떠난 일본인들이 자신의 고향에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1%를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고향에 낸 이 세금은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발도 없습니다. 교토부는 이 세금을 모두 문화재 보수복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という形で自分の納める税金分を京都府にっていう形で寄付いただければその分はまた還付されるという新しい国の制度の中でふるさと納税というのができてきている。 시민들이 고향에 낸 세금으로 문화재를 복원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본도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지만 복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입니다. 언제 건지 안 나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만난 박나래 씨와 한국의 문화재 복원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민간업체가 만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재 복원 보고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나래 씨는 이 보고서를 보고 여러 차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보고서에 실린 사진의 출처가 명확치 않아 이 보고서만으로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디 쪽에서 발췌가 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복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출처가 여기 기록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보고서로 복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이런 그러니까 복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그런 출처를 꼭 쓰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저작권에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적인 그런 보고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 건축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민간인 건축가가 만들었습니다. 비올레 르딕으로 불리는 이 책은 100년 전에 발간됐는데 모두 10권이나 됩니다. 문화재 복원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에서도 이 책을 참고할 정도로 뛰어난 서적입니다. 문화재 복원 과정의 기술과 절차, 그리고 설계도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들에게 최고의 보고서로 평가받습니다. C'est un ouvrage fondamental. Le dictionnaire de Viollet-le-Duc est la base de tout projet de restauration lorsqu'il concerne l'architecture médiévale. 이 보고서 덕분에 100년 전부터 체계적인 문화재 복원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문화재 복원의 또 다른 힘이 느껴집니다. 나라문화재연구소는 일본 건축물연구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2,000권의 문화재 보수 복원 보고서는 물론 3만 점의 도면이 보관돼 있습니다. 일본은 1853년 근대화로 넘어가는 명치유신 때 서양에 많은 문화재를 팔아넘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뒤늦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은 일본은 문화재의 다양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明治維新から10年ぐらい経った頃からですね、そういう動きが強まってきて、で、間もなくですね、全国の調査をして、博物館を作ったりとかいろんな動き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中で1890年代には古社寺保存法というね、最初の法律もできるという。 1930년대부터는 문화재를 보수한 뒤 반드시 보고서를 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보수 복원을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졌고 학자들의 이런 경쟁은 다양한 보고서를 펴내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それを契機にその図面であるとか写真記録そういうその将来のために学術資料的にものを残していくというシステムが今日までその1930年頃からスタートして
今日ではそれが義務化なっております。 일본은 뛰어난 보고서 덕분에 1300년 전의 기와도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정읍시 산회면, 김동수 가옥의 소유주는 민간인입니다. 조선 중기 상류층 가옥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데다 99칸의 한옥을 잘 보존해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라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국민 세금을 들여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 마친 보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오랫동안 불을 지피지 않아 한옥에 습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체온이 느껴져야 한옥은 삽니다. 그러는데 불을 떼지 않고 살질 않을 경우에는 쉬 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궁이에 불이 들어감으로 해서 올라오는 습을 방지를 하죠. 우리의 문화재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수 가옥도 체험관으로 바꾸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을 체험관으로 만들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화재를 그저 보고 스치는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문화재를 사람들이 와서 단순 관람용으로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그 가옥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제공해서 그것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또 환기시키기도 하고 문화재에 와서 뭔가를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제 정신적인 자산으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는 거죠. 문화재의 보수 복원을 통해 인간과 문화재의 거리를 좁힐 수는 없을까요? 크메트 씨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사무실과 집은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860년에 첫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은 지 수백 년이 넘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150년 전에 복원을 한 뒤 크메트 씨의 집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nfatti quello che è stato importante è essere riusciti anche a ristrutturare questi beni che devono essere conservati. È già una soddisfazione grandissima viverli, ma soprattutto anche per le persone che possono vederli, questi immobili che sono conservati e portano dentro di loro una grossa storia. 이탈리아에서 시민들이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을 복원한 뒤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은 물론 호텔과 상점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모두 문화재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문화재 인식 때문입니다. 인간의 접촉이 없는 문화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 복원 작업이 문화재와 인간의 거리를 크게 좁힌 셈입니다. Quello che invece dà garanzia di continuità è proprio l'uso e l'uso attivo. In questo caso, fra l'altro, è un uso che è passato per quanto riguarda questo edificio attraverso diversi stadi. 대학 강의실로 쓰이는 이 건물은 수백 년 전엔 수도원이었고 이후 감옥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소중한 문화재 건물을 대학 측의 강의실로 내줬습니다. Non si è voluta cancellare la memoria, ovviamente. Oggi, appunto, questo nuovo riuso per gli studenti, per gli studi, per i dipartimenti dell'università è un riuso molto attento. 성문 복원에 큰 돈을 지원하는 볼로냐 은행도 문화재 복원 작업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문 복원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대회를 열어 복원 작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이끌 계획입니다. Noi abbiamo fatto questa operazione che non è solo un'operazione di restauro, ma è anche un'operazione culturale rivolta a tutti i cittadini bolognesi
in particolare ai giovani. 지난 2월 말 국회의사당에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숭례문에 불이 난 날을 문화유산의 날로 제정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발생일인 2월 10일을 국가기념일인 문화재 방제의 날로 제정키로 했습니다. 문화재 예우의식이라든지 어떤 안전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문화재 어떤 방제의 날로 제정을 하는 것을 저희 문화재청이 어떤 방침으로 세웠고 그걸 토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제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에서 해마다 9월 셋째 주 주말은 문화유산의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문화재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과 상원회의실처럼 평소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화재까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1982년 당시 문화부 장관인 자크랑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Magnifique, c'est magnifique. On l'a beaucoup appris, on a appris à l'école, on a vu des images. Mais c'est chaque fois très beau à découvrir et on a l'impression de redécouvrir à chaque fois ici. C'est formidable. 프랑스에서 시작된 문화유산의 날은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로 확산됐습니다. 일본도 국보급 문화재에 불이 난 이후 1950년에 문화재 방제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放水訓練です。消防のですね、訓練をしたりす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記憶を薄れさせないように、国民の人全体に知ってもらうためにですね、毎年繰り返しやってる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정부가 문화재와 국민의 거리를 좁혀놓으면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유산의 날은 문화의 민주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Ça fait connaître les monuments, ça permet ce qu'on a appelé en France la 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 c'est-à-dire que l'accès est gratuit dans les monuments historiques pour tout le monde. Donc ça a un impact très important parce que ça rapproche les monuments des gens.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복원을 둘러싼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몇몇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재 복원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트남의 구에 황성이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구에 황성은 베트남 마지막 왕조의 도성으로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가 가상 공간에서 3D로 되살아났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 문화재를 복원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와 손을 잡고 문화재 디지털 복원에서 수출을 한 첫 사례입니다. 우리의 IT나 CT 기술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스스로 못하였던 그 문화유산을 디지털 복원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의 자긍심을 주는 것도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연구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문화재 복원의 선두주자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고려 왕궁 만월 때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로 복원되는데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과거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실된 미래를 다시 밝힘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아날로그 복원에서는 아직 다른 나라에 뒤진 대한민국이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재 디지털 복원 기술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연수원생들이 낡고 오래된 책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이들의 손놀림을 통해 너무 낡아서 실용성이 떨어졌던 옛 책이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경험적인 논과 그다음에 이쪽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도 배워서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를 함께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2008년 3월에 문을 연 전통문화연수원은 정부가 문화재 복원의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첫 연수원입니다. 전통회화와 전통목칠 분야, 그리고 전통 서미와 책을 복원하는 3개 과정에 10명 안팎의 전문가를 따로 뽑아 2년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문화재 복원의 기능과 이론을 한꺼번에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의 그 문화세계를 이끌어갈 문화 전문가 양성의 우리의 꿈이 모아진 것이 전통문화연수원의 기능기술인력개발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지면서 복원 인력의 명맥이 끊길 위기도 사라졌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문화재 순찰대입니다. 문화재를 청소하는 것은 물론 훼손 상태까지 살피는 게 이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2006년 5월에 보수공사를 거친 추원제를 찾았습니다. 보수를 마쳤다는 문화재인데도 주변에 녹이 쓴 철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순찰 일지까지 꼼꼼히 기록한 뒤 문화재 보수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면은 저희들이 했는 모니터 활동했는 것을 시에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문화재청까지도 알려서 개선할 거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1999년 경북 안동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안동의 시민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화재 보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단체를 통해 문화재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문화재청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안동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재 사랑 운동은 활짝 꽃을 피웁니다.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지 활용 효과를 좀 더 높여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런 그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재 가입된 회원만 해도 한 5만여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문화재를 이제 다른 분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문화재를 가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 문화재를 비용이 들어도 국민들이 용납이 되잖아요. 지방의 작은 시민단체가 우리 민족의 문화재 정신을 일깨우면서 문화재 복원에도 새로운 희망을 던진 것입니다. 문화재 복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La restauration est un processus continu. Il n'y a pas un monument qui ne peut pas restaurer dans les siècles. Donc toujours il faut être très réaliste. Un monument ne serait pas présent ou un monument historique s'il n'était pas restauré continuellement pendant l'histoire. 21세기 세계화 경쟁은 이미 문화재 보수 복원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문화재 강국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복원을 준비해왔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복원 인력 양성과 풍부한 보고서, 그리고 세계로 수출되는 복원 기술과 기업의 메세나 지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많습니다. 긴 세월, 민족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 해온 숭례문은 화마에 잠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뚝 설 숭례문은 우리에게 문화재 보수 복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